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9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가요? 네. 선생님이 사실 그 며칠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계속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안 좋거나 잘 안 들려도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험이었죠? 네. 여러분 시험 잘 치셨습니까? 네. 문제가 어려웠나요? 자,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 혹시 잘 못 친 학생들은 우리 또 기말고사도 있고요. 또 우리 중간에 또 과제가 하나 있을 거거든요. 이 과제랑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점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죠? 10월 9일. 그래서 이 한글, 즉 훈민정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종대왕의 한글 말고 다른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요. 그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종대왕과 한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9일은 네, 한글날입니다. 여러분, 한글날은 휴일이죠? 네, 휴일이 끝났네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은 네,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10월 9일은 한글날인데요. 네,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이 한글이라는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한글이라는 이름은 주시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20세기 초에 만드신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글에 원래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글의 원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수업하기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 네, 맞습니다. 한글의 원래 이름은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진짜 이름. 네, 진짜 이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처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자로 훈민정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중국 학생이나 일본 학생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나라 학생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 후는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은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백성은 요즘으로 치면은 국민이 되겠죠. 자, 이 정이라는 것은 맞다 또는 바르다 이런 뜻이고요. 음은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해보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이 뒤에 가서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네, 세종대왕이 만드신 글자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드셨는데요. 이 1443년에 만든 것을 창제라고 합니다. 창제.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 번쯤 기억해 주세요. 창제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험에 네,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1443년에 만들어졌고요. 1446년, 그러니까 3년 뒤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만든 거는 1443년,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1446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알려진 것은 반포라고 합니다. 자, 만들어졌다는 게 뭐라고요? 창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반포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1446년에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 공부하는데 당연히 이 훈민정음, 즉 우리가 한글로 공부를 하잖아요. 한글로 공부하니까 이 한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훈민정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훈민정음, 즉 한글이 만들어진 다양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제목은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봤어요. 언어학 역사에 이런 글자는 없었다. 바로 훈민정음이죠. 네, 여러분 언어학은 뭔지 알죠? 우리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역사죠. 자, 즉 언어학 역사에서 훈민정음과 같은 글자는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훈민정음이 아주 특별한 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언어학 역사에 이런 글자는 없었어. 훈민정음은 아주 특별한 글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아, 선생님 훈민정음 즉 한글이 왜 대단한 거예요? 훈민정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있죠. 네, 저 선생님이 화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요, 있죠. 자, 훈민정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43년, 즉 15세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15세기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왜 대단하느냐면 바로 음소라는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음소. 자, 그리고 음소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음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 소고기? 네, 소고기는 아니고요. 네, 물론 소고기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아닙니다. 자, 음소라는 것은요. 죄송해요. 재미없었나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소리죠. 그래서 이 말소리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게 바로 음소입니다. 즉 말소리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음소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말이죠. 네, 이거는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날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당연히 다른 단어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 선생님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말과 날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미음과 니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맞죠? 즉 이 M과 N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의 의미를 구분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소예요. M, N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이제 언어 수업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그냥 이런 것이 바로 음소이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15세기 즉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이 음소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음소? 우리 시대 사람은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음소는요 20세기에 들어서 언어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자, 이분은 소시르라는 유명한 언어학자인데요. 자,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네, 이 사람과 또 몇몇의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음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세기에 나타난 언어학자들이 찾아낸 이 음소를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음소의 개념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말과 날이 의미가 다른 이유는 미음과 니은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세종대왕은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5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훈민정음이 특별한 이유는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개념을 찾았던 거예요. 자, 초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글자가 있죠? 각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각에서 초성은 무엇입니까? 첫 소리니까 이거. 그리고 중성은요? 이거. 그리고 종성은요? 이게 종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앞에 있는 이 초성과 종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알죠? 그래서 이 현대의 자음, 모음, 자음의 개념을 세종대왕은 아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시르가 이 음소를 찾기 전까지는 자음과 모음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의 존재를 알고요. 거기에다가 그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전부 모양까지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자음, 밑에가 모음인데 서로 각각 다른 모음들을 이렇게 하나씩 모양을 다 만드신 거예요. 자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바로 20세기에 음소가 나오기 약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그것을 알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거 TV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자음은 소리가 나는 위치를 또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같이 각각의 우리 소리가 나는 기관들을 따라서 이 자음들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하나씩 더 발전해서 뭐 이런 것들, 시옷, 지읒,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음은요, 하늘, 땅, 사람의 개념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천지인인데요. 자, 천지인은 한자 단어고 이걸 한국어 고유어로 바꾸면 하늘, 땅, 사람의 개념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자, 하늘은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동그랗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이 태양을 보고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는 무엇입니까? 지는 땅이죠. 자, 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주 넓죠. 그래서 이 모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 있죠. 서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사용해서 모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더하면 어떤 모양들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아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이건 무엇입니까? 어가 되고요. 이거는요. 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모음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천지인의 개념으로 모음을 만들었다. 소리가 나는 위치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훈민정음은 만든 사람, 누가? 그리고 만든 목적, 왜? 그리고 만든 원리,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언제, 시기가 분명한 글자인데 이렇게 목적, 사람, 원리, 시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글자는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훈민정음, 자, 선생님이 훈민정음이랑 단어와 한글이란 단어를 아마 동시에 여러 번 같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훈민정음은 특별한 글자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나요? 총균세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은요, 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보고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로버트 램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자가 한글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였고요. 또 유명한 작가인 펄벅이라는 작가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로 한글은 과학적인 글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멋진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이셨는데요. 자, 과연 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그 시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훈민정음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훈민정음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5가지의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 훈민정음, 즉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시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왕들은 진짜 바빴거든요. 그래서 왕이 진짜 바쁜데 글자를 만들 시간이 있겠어? 아마 공부 잘하는 학자들이 만들고 세종대왕은 그냥 뒤에서 도와줬겠지. 나는 믿을 수 없어.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역시 여러분들 이 나란말씀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영화를 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 영화를 보니까 여기 이분을 신미라는 스님이신데요. 자, 이 신미라는 스님이 만들고 세종대왕은 도와주거나 백성들에게 그냥 알려준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란말싸미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많이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에게도 직접 이 넷플릭스를 보고 질문을 했던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고 신미라는 스님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오해죠. 네, 이렇게 신미라는 스님이 만들지도 않았고요. 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대부분 혼자서 다 만든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라고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자, 이거 선생님 생각입니다. 90%, 95% 이상은 세종대왕이 그냥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5%는 무엇이냐?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료를 찾아서 많이 주었겠죠. 왜냐하면 왕은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언어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뭐 외국어로 된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신하들이 많이 구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부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혼자서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게 혼자서 비밀로 해서 만들었어요. 세종대왕님 몰래 뭐 하십니까? 쉿, 비밀이야.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이, 선생님이 봤어요? 그거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봤다. 내가 봤다. 네, 농담이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 농담으로 내가 봤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진짜로 본 거랑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역사책, 하나는 훈민 정음 책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조선왕조실록은요, 500년 동안 있었던 조선의 역사를 적은 책인데요.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확하고 매우 자세한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있죠. 세계 문화 유산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자세한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역사책 같은 거 왕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용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아주 믿을 수 있는 자료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국가의 1급 비밀은 무기 제작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신기전이라고 하는 무기인데요. 약간 요즘 시대로 보면 미사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1급 비밀까지 조선왕조실록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네, 태종 이방원. 누구였죠? 그렇죠.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세종의 아버지죠. 아주 무서운 왕이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을 죽여서 별명이 킬방원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시나요? 자, 어쨌든 이 태종이요, 말을 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아프겠죠. 자, 근데 아픈 건 둘째 치고요. 왕이 말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떨어진 거 역사에 적지 마. 자, 이때 태종 이방원의 힘은 정말 강했죠. 막 형들도 막 죽이고, 그리고 막 그 자기 동생이 왕이었는데 그 동생이었던 왕도 죽이고, 왕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세자. 왕의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막 세자들도 죽일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했던 왕인데 이렇게 힘이 강한 왕이 야, 내가 떨어진 거 역사에 적지 마. 적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조선왕조실록에 이 사실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요. 왕이 말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왕이 부끄러워서 이 사실을 역사책에 적지 말라고 하였다. 했던 그 말까지 다 적은 거예요. 이 일은 사관이 모르게 하라.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적은 거예요. 자,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만큼 정확하고 자세한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즉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세한 조선왕조실록도요, 처음에는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밤에 뭐 하시는지 조선왕조실록도 몰라. 자, 그런데 갑자기 미안해요. 자, 그만큼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은 비밀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아주 갑자기 훈민정음 만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리고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하였느냐면 임금은 뭐예요? 세종대왕이죠. 친히 훈민정음 28개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왕이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비밀로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만들고 나서는
이 실록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임금께서 직접 훈민정음 28개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자, 세종시대 때는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는 그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은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자, 그런데 누가 시켰다? 세종대왕이 시켜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요. 훈민정음에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친이는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말고요, 이 훈민정음 책에도요, 어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바로 왕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어제는요, 네, 내일, 어제, 오늘, 내일 할 때 그 어제가 아니라요, 이 어가 왕, 제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왕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씩 세종대왕께서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